더블 스코어입니다. 정당 지지율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여당과 야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얘기입니다. 우선 정당 지지율 결과 나온 것부터 좀 볼까요?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11월부터 오늘 공개된 12월 3주차까지 쭉 이렇게 이거 통상 시계열 자료라고 하죠. 밑에 빨간색 그래프는 국민의힘, 파란색 그래프는 민주당입니다. 11월 정도 보면은 오차 범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때는 굉장히 비슷한 수준까지 갔었죠. 그러나 12월 들어서 쫙 벌어집니다. 그리고요, 오늘 나온 거에서 보면 민주당이 48%, 일주일 전에 비해선 8%포인트 올랐죠. 가파르게 오른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24%. 2배 차이가 나네요.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2배로 이렇게 해서 키워드가 아까 더블 스코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격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전주에는 40대 24. 근데 이번 주에는 48대 28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 저 그래프를 좀 더 면밀히 상세하게 살펴보면 뭔가가 보입니다. 요걸 내가 두 분 전직 의원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릴 텐데 홍석준 전 의원님. 네. 일단 더블 스코어로 벌어졌어요.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근데 가만히 보면 탄핵안 가결 이후에 민주당은 8%포인트 급증을 합니다. 빠르게 올라가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에 24% 그리고 그 사이에 탄핵안 가결이 있어서 그 내용이 이번 주 조사 결과에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이거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탄핵이 조금 분수령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파 보수 진영의 이제 국민들 상당수는 탄핵해서는 안 된다. 지금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탄핵 반대했던 그런 어떤 분들이 있는 반면에 중도층 상당수는 탄핵에 좀 찬성하는 그런 어떤 여론이 좀 있는 것으로 이제 여론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탄핵 결과 결국은 이 탄핵 어떤 가결한 결과치가 이제 민주당에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결에 따른 어떤 그러면 그 중도 유권자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일단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24 전주에도 24 이번에 24는 그냥 보수층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 다시 한번 볼까요? 신현영 전 의원님은 이 민주당이 48%로 급등한 거는 많은 분들이 쉽게 납득을 하시더군요. 설명도 되고요. 근데 국민의힘이 24가 유지되는 거 이거는 뭐야? 이 사이에 탄핵안 가결이 있었거든요. 예. 이거는 무슨 현상인가? 지금 이걸 궁금해합니다. 그렇죠. 24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이긴 한데 해석을 해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에 동참했고 탄핵 소추안 가결에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보수가 제대로 건전한 모습을 보이면 그래도 우리의 정치사가 잘 유지될 수 있다는 기대가 보수층의 이탈을 막는 데 도움이 된 거 아니냐. 보수층이 완전히 지금 손을 놔버렸다 이건 아니란 뜻이 되는 그렇죠. 겁니까? 그래서 남아있던 그 전주의 24%의 지지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그래도 보수가 할 만큼 한 부분이 일정 있다라는 건데 사실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그동안의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중진의 당, 중진의 힘 그리고 내란 옹호당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친윤 목소리가 더 커지고 한동훈 대표가 쫓겨나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국민의 민심과는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4%로 그대로 지지를 유지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구태한 정치에 대한 탄력을 받을까 봐 저는 그렇게 왜곡해서 해석하는 방식으로의 앞으로의 국민의힘의 정치가 계속될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저는 그래도 국민의힘에서의 뭐 김상욱 의원이든지 여러 가지 그래도 쇄신의 목소리를 냈던 그런 의원들이 그나마 이 당의 지지율을 유지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주당이 48%까지 오르는데 보면은 이 세부 분석을 보면 결국에는 지금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조국혁신당, 뭐 개혁신당 그리고 기타 야당들의 지지도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중도층, 그러니까 지지층이 없던 지지정당이 없던 그 지지세가 조금은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가 민주당을 지지한 건데 이런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제1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구나. 그리고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그동안 잘 해온 것에 대한
뭔가 긍정적인 평가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론조사에는요, 차기 대선 주자, 장래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어떤 선호도 조사?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지율 조사가 있었어요.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 결과도 있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인데요. 그러니까 대선과 관련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재명 대표가 37% 압도적으로 높죠. 그리고 그 다음이 쭉 보세요. 쭉 이어지는 숫자를 보면 대개가 여권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 분들, 여권 잠룡들이에요. 그러나 지지율이 개개인으로 보면 낮죠. 5%, 2%, 뭐 1% 이렇게 쭉 갑니다. 여기서 묶어봤습니다. 여기 보면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김문수, 유승민, 안철수 여기까지 여권이죠. 합계를 보니까 17%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 37%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합했는데도요. 뒤에 보면 뭐 지금 수감됐죠? 조국 전 대표, 그다음 조국 전 의원,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 뭐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오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37, 여권 주자 지금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을 합한 17%. 요거요. 홍석준 전 의원. 이재명 대표의 대선 주자 지지율이 압도적이고 여권 주자 다 합쳐도 못 미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대한민국 대선 역사상 유례 없이 특정 인사가 압도적인 여론조사 어떤 지지율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적이 사실 거의 없었죠. 좀 이따가 뭐 CG 나가겠습니다만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31%고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이제 20%로 해서 뭐 한 11% 나는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 것은 아마 유례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게 또 있습니다. 뭡니까? 예, 왜냐면은 저기 이제 2017년도 대선도 예. 저렇게 격차가 많이 났었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예. 대선에 41, 홍준표 시장이 이제 홍준표 당시 후보가 24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21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차이가 이제 많이 좀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치가 뭐 저는 이제 전부는 이제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8년 전과는 확실히 다른 게 뭐냐면 그때 반기문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20% 내외의 어떤 지지율을 갖고 있었지만 정치에 처음 뛰어들어서 이 거품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많이 있으면서 이제 이 턱받침이라든지 태주잔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에피소드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비해서 지금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쉽게 또 반기문 또 전 사무총장처럼 이렇게 떨어질 어떤 그런 어떤 후보는 아니다. 반면에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법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난 사법 리스크, 특히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유전교사라든지 이런 거는 속도가 지금 붙어서 만약에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 지금 항소심이 예정대로 뭐 2월 달 3월 초에 항소심이 지금 같은 원심이 유지가 되면 즉 징역 1년이 되면은 언제든지 대법원에서 이제 선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이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대선 주자로 하는 게 맞을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즉 이재명 대표에게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은 높지만 큰 지금 폭탄을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은 8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입장이 저는 확실히 다르다. 뭐 이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 전 의원님, 상대적으로 보면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근데 여권에는 대선 잠룡들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민주당에는 쏠려 있거든요. 딱 한 인물로.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게 바로 8년 전이랑 큰 차이라는 겁니다. 2016년에는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이렇게 나름 그 표를 분산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부분이 있고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민주당 하면 생각나는 분은 이재명 대표밖에 없는 것이죠. 대권 주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
그리고 중도층까지 포함한 지지들을 이재명 대표가 다 가져간 그런 결과라고 보이고요.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은 되게 많고 또 변화무쌍하고 예. 또 대선의 시기에 따라 어떻게 어떤 일들이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서는 뭐 속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도 이례적인 거는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 의장이 이 차기 대권에서 포함이 됐다. 1%의 처음으로 지지율가 이름이 나왔다.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예, 아마 우원식 의장님으로서는 이 포함된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었고, 예. 예,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더 조명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렇게 다 같이 펼쳐놓고서 하는 지지도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권의 잠룡들이 워낙 많아서 예. 그 표를 분산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재명 대표와 뭐 오세훈, 예.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또는 이렇게 한대영, 양자. 예, 양자 가상 대결을 해보는 게 훨씬 더 뭐 가치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추이가 변하는지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공개된 저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 선호도 조사는요. 보통 여론조사할 때 보면 이렇게 보기를 주잖아요.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중에서 고르세요가 보통 많은 경우인데 이 조사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대선 주자로 어떤 분을 선호하십니까라고 주관식으로 물어본 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응답하시는 분이 어떤 인물이 떠올랐을 때 얘기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된 거죠. 지금 방금 우원식 국회의장 얘기했거든요. 처음으로 들어갔다 그러죠. 이 대선주자 여론조사 이렇게 숫자가 나온 게. 어제입니다. 관련해서 좀 질문받고 내놓은 설명이 있었어요. 들어보시죠. 국회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국회, 이것을 보다 제대로 만드는 것이 국회의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을 하고 싶어서 치열한 선거를 치러서 국회의장이 됐는데 제 임기가 26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대선 도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정치인들은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죠. 항상 열어두고 얘기하죠. 홍석준 전 의원님. 네. 사실 계엄 사태와 지금 진행 중인 탄핵 정국에서 몇 가지 장면으로 사실 우원식 국회의원이 주목을 받았어요. 뭐 담을 넘어가는 장면 등등등 해서 뭐 넥타이도 회자가 되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올라갔어요. 이름이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 1%에 그쳤지만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난 걸까 아니면 야권의 새로운 대안으로 볼 수 있을까 좀 빠른 것 같긴 하지만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저는 새로운 대안이 된다고 봅니다. 된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1% 하면 애객하면서 이렇게 느끼실 일단 수 숫자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하고 이야기 보면 대선 여론조사의 1%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1% 받은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 사람 가면서 다 알아보는 수준은 돼야지 1% 오른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알아봐야 1%는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1% 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정부를 어디 가든 다 국회의장님 이렇게 그렇습니다. 알아본다 이거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자료에 봤다시피 지금 민주당 범좌파 진영에서 지금 조국 대표를 제외한다면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동안 이재명 그 대표의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김동연 또 김경수 뭐 그런 분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지금 우원식 의장이 지금 1% 예. 오른 거예요. 새롭게 들어갔어요. 예, 지금. 새롭게. 그리고 다른 어떤 대안들은 없는 가운데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원식 그 의장을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1%다 그렇게 보여지고 하나의 또 유력한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몇 가지 상징적인 컷이 있잖아요. 우원식 의장하면 떠올리는 게 담 예. 넘는 사진, 예. 그리고 연두색 넥타이, 예. 김근태 고 김김태 추모하는 그런 메시지이고 또 뭐 성인결제를 하면서 국회 커피. 직원들을 예. 격려하는 모습, 그리고 뭐 최근에 올라온 거는 일주일 만에 지금 국회를 퇴근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계속 예, 예. 지키면서 계속 유서실을 대비했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이번 비상계엄을 사태를 보면서 국회의 역할, 효용성 그리고 정치인들 혐오들이 심했었는데 국회의원들이 꼭 필요하구나. 대한민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을 이번에 가능성을 보았다. 그리고 이례적인 거는 사실은 의장은 주로
뭐 좌장 역할이나 아니면 사회를 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대중적으로 관심 받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예. 위기 시기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이 의장에 대한 신뢰감들이 상당히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1%가 나왔는데 보면은 20대 이하에서 2% 지지, 30대에서 3%, 40대, 50대에서 1%씩 받으신 거거든요. 예. 젊은 세대한테 지지를 받았다는 게 또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또 민주당에도 다양한 그런 다양성 있는 가능성 있는 잠룡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